안녕하세요. 별다리 연구소의 크리스티안 모르고스입니다. 오늘은 각 나라의 이온 문화 특집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에서 대구로 장가온 필소방이라의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말을 예쁘게 하는 남자 복위살부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긴 인트로 멘트가 없는 대한미국인 애슐리 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준비도 길었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오늘 이온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해주실 이지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는 변호사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군 법무관으로도 일하셨다고 나왔는데. 그쵸. 그 법무관이 뭔지 아시나요?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예비역 아시나요? 예비역 소령 출신 네, 변호사입니다. 군에도 변호사가 필요하거든요. 군 법무관인데요. 제가 이제 그 업무를 담당했었죠. 오늘 이 얘기가 진짜 기대되는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지식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이혼 관련 상담을 많이. 저희 사무소에서 60에서 70% 정도가 이혼 사건이에요. 와우. 높네요. 네, 많은 편이죠. 멕시코는 2019년 기준으로 그 전에 비해서 이혼율이 5배나 5배요? 증가를 됐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나라든 이혼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원래 결혼하게 되면 쉽게 이혼하지는 않아요. 최근 들어 젊은 층들이 이혼을 많이 해서 이혼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영국은 그 OECD 국가 가운데 좀 평균인데요. 그 2017년 기준으로 결혼한 지 50년 이내 커플 중 33%가 이혼했다고 해요. 3분의 1 이혼으로 끝난 거죠. OECD 국가에도 미국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미국은 OECD 국가 중에서 4위. 작년 한 법률 회사가 집계한 조사에서는 3위를 했어요. 이혼율이 높은 편이죠. 한국에서도 혹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나요?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팬데믹과 더불어서 올해 3월에는 이혼이 급증을 했어요. 지난 3월에 비했을 때 24.5%나 증가를 했죠. 왜 그러냐면 같이 집에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 같이 있다 보니까 근데 또 이혼은 뭐 때문에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이 너무 밤늦게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그런 분노라던가 가정폭력 또는 또 불륜,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격 차이 때문에 그렇게 이혼을 한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혼의 넘버1 원인이 불륜이라고, 2위는 재무 문제 때문이라고, 돈 관련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4년에서 최근까지 조사한 결과로 의하면 37에서 41%에 있는 이제 미국인들이 $1,000 미만으로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1,000면 굉장히 적은 금액 아닌가요? 그렇죠. 돈 관리를 막 못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약간 미국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내가 대학교를 가려면은 높잖아요. 비용이 엄청 높고,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를 갔을 때 한 학기가 한국 돈으로 1,800만 원. 그러니까 비싸군요. $18,000. 그러면 그거를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4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어. 그러면은 빚도 갚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보험, 의료보험도 미국에서 비싸고, 그래서 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 세이빙스 어카운트도 $1,000 미만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1,000 갑자기 크게 큰 돈처럼 느껴지네요. 한국의 경우에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요, 성격 차이라고 보여져요. 성격 차이요? 왜냐하면 불륜 되게 많이 해요, 한국에서도. 근데 불륜을 해도 참고 사는 부부들이 많아요. 이혼을 좀 안 좋게 보는 문화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내가 저 사람이랑 못 살겠는 거예요. 성격 차이. 그거는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쌓여서 결국엔 터지는. 대화 안 돼서. 미국은 상대방의 잘못이나 이유 없이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로는 no fault divorce. 이유 없는 이혼. 이혼의 혐의나 책임을 이제 물을 필요가 없이 가능한 이혼 절차 중에 하나예요. 각 나라마다 민법이 있는데 이혼에 대해서 어떤 주의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크게 유책주의, 파탄주의가 있어요. 유책주의라는 것은 잘못이 있어야만 이혼을 하는 거예요. 한쪽이 잘못을 해야 돼. 근데 방금 말씀하신 미국같이 유책주의가 아닌 파탄주의. 그냥 우리 가정에 파탄 났어. 그러니까 너랑 나랑 안 맞아.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파탄주의를 가미하고 있거든요. 협의 이혼은 괜찮아요. 둘이 의사가 합치돼서 하는 이혼은 괜찮은데, 잘못이 있어야 되는 이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륜, 악의 유기, 집을 나가는 거야 한쪽이. 행방이 불명돼.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 정도 사유가 있거나 기타 사유, 그것이 있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죠. 바탕난 거에 대한 또
증거 같은 것들 가져 당연히요. 나의 결혼 생활을 증명해야 돼요. 어떻게 파탄이 났는지. 명확한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사진, 일기, 녹취. 그래서 드라마에서 항상 막 요즘은 미행하고 막 탐정이라고 하는데 녹취하고 탐정도. 탐정들이 사진 찍어서 제출하고. 저희 에러 부부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런 거 거기 많이 나와요. 근데 되게 예. 중요해요. 결혼 생활에서 불행한 사람들이 상담 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는요, 내가 없어요. 역할만 있는 거예요. 남편, 아니면 엄마, 며느리. 대부분 부부들은 뭐뭐 아빠, 뭐뭐 엄마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게 너무 불쾌해요. 제 아내도 항상 저를 첫딸이 리인이라고 해요. 리인이 아빠라고 불러요. 저는 제발 리인이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와이프랑 사귀었을 때 오빠라고 불렀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애 낳는데 내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리인 엄마라고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리인이 엄마 오빠라고 다시 불러주세요. 남자들은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은 그냥 형, 뭐 미설봇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어요. 혹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이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혼이란 게 정말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혼하는 것이 되게 어렵게 됩니다. 공무원 집안이라던가 오래 전통부터 내려왔던 그 명예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혼하셨거든요. 몇십 년 전에. 저희 집안이 좀 좋은 집안이에요. 공무원 집안이었고 그래서 집안의 명예를 깎아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참고 사셨거든요. 이혼하게 되면 대부분 여자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의 책임이요? 네, 그래서 남자 때문에 불쾌해서 이혼 소송하잖아요. 수군거려요. 어머 세상에 이 여자가 남편을 이혼하겠다고 먼저 소송하는 거니? 어머 정말 독하구나. 그런 반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이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화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신경 크게 안 써요. 그러니까 뭐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기만의 사정이 있겠지. 자기만의 이유가 있겠지. 다이어트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냥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서 그 사람을 치우고 가볍게. 그렇죠. 그 미국도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부정적으로 보지를 않고 어떤 이유로 이제 이혼을 했는지의 차이는 이제 부부마다 있을 거지만 제가 아는 친구들도 이혼한 부모님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친하게 지내시고 제 친구도 이제 이혼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엑스허스밴드랑도 지금 잘 지내고 있고. 두 분은 뭐 결혼하셨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얼마 동안 고민을 하다가 같이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두 분은 결혼하니까 따로따로 결혼하셨는데 따로따로 결혼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각자 와이프랑 맞아요. 이렇게 얼마 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결혼하시게 된 거예요? 저요? 저 사귄 거는 한 3년 정도. 오, 3년이? 결혼 결정한 것은 한 달. 아, 그래도 3년 동안 네, 3년 동안 서로 알아봤어요. 장거리도 장거리 연애? 롱디. 네네. 제 아내는 캄보디아에서 봉사하고 있고 저는 한국에서 유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반대로 캄보디아에 있고 저는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어요. 아내가 봉사를 끝나고 다시 들어오는데 우리 그냥 결혼하자. 좋은 가정을 세워보자라고 해서 그냥 3주 만에 결혼 준비를 해서 다 결혼한 것 같아요. 벌써 마음이 준비돼 있다는 얘기죠. 필립 씨는 얼마 동안 저는 한 1년 반 데이트한 다음에 예, 저는 프로포즈를 하고 프로포즈 한 다음에 한 3, 4개월 후에 결혼을 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다 프로포즈는 직접 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우리 그 아내 성함은 구라서 제가 9개 좀 도전을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기대됩니다. 꼭 알려주세요. 아, 근데 진짜 결혼 얘기만 나오면 미소가 짙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이혼이니까 그 왔다 갔다 하네요, 이거. 다시 슬픈 표정.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이혼은 좋은 일이에요. 이혼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새로운 시선인 것 같아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혼 과정 자체가 너무 길어요. 페이퍼워크 이런 거 진짜 많이 서류 이거 뽑아주세요, 이거 뽑아주세요, 이거 뽑아주세요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혼을 하다가 다시 청들어서 계속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포기. 네,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생긴 제도는 Express Divorce. 급행을 타듯이 내가 빨리 이혼하고 싶다. 그러면 한 명만 이혼하고 싶은 그 한 명만 신청을 해서 나머지 법원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예, 영국에서 요즘에는 그 온라인으로 법정에 신청을 하고 법정은 직접 뭐 상대방한테 연락을 하고 yes
no. 두 개 선택이 있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이 그 찬성을 한다면은 바로 알겠어요. 그 뭐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반대한다면은 거기 다시 법정에 가서 합의를 해야 돼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 재밌어요? 진짜 아니 재밌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 때 막 남자애를 좋아하면은 막 편지를 쓰잖아요. 너 나 좋아해? Yes, no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 주듯이 막 이혼도 yes, no. 단순하죠. 그쵸. 단순하고 좀 귀엽네요.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이 엄청 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나바다주에 있는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쉽게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막 24시간 막 결혼 찹보 막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막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막 옷 입은 사람이 막 내 결혼식을 올려주고. 그래서 제 친구 한 명이 한번 베가스에 가서 이제 술 마시고 막 놀고 파티하고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그날 둘이서 그냥 우리 결혼하러 갈까? 우연히? 그래서 결혼을 하러 갔어요. 영화 보러 갈까? 결혼하러 갈까? 약간 그래서 결혼을 하러 갔고 결혼을 했어요, 심지어.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각자 다른 주에 살고 있고 6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냥 매년 한 번씩을 연락해요. 결혼 기념일날. 우리 올해는 이혼을 할까? 이혼해보는 건 어떡해? 막 이렇게 약간 조킹, 장난을 치면서. 완전 가벼운데요? 그러네요. 근데 술 많이 먹다가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했다는 것 자체도. 그렇겠죠. 일어났는데 갑자기 오! 변호사님 실제로 그 중국에 계셨잖아요. 중국도 이혼율이 되게 높아요.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혼율을 낮춰보자는 의미에서 혼인 냉정기 조정 제도라는 걸 도입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혼을 해. 근데 한 달 이내에 내가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그 이혼이 무효가 되는 제도예요. 진짜요? 약간 그거예요. 옷가게에서 옷을 사고 맞아요. 30일 이내 리턴 하면은 반품하기 전에. 환불되는. 국민을 못 믿는 거예요. 국민 개개인이 한 선택을 야 너네는 경솔하니까 판단을 잘 못하니까 국가가 해줄게. 그 두 사람이 합의를 했건 아무튼 소송을 거쳤건 이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것을 한 사람의 의사를 번복하면 계약을 파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그건 모르겠고 이혼율만 낮춰. 이혼을 그냥 어렵게만 만드는 거죠. 단순히. 이 이혼율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이렇게 계속 떨어뜨리려는 거예요? 혹시 다른 나라도 이혼 관련 이렇게 특별한 제도가 있을까요? 네, 캄보디아는 있습니다.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결혼을 안 하고 혼인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같이 동거해도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진짜요? 혼인 신고 안 해도 부부예요. 그래서 혼인 신고 안 하는 커플의 이혼과 혼인 신고를 한 부부의 이혼은 따로 제도가 있어요. 첫 번째 이혼 소송 걸었을 때는 남편과 아내를 불러가지고 판사가 다시 재결합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요. 진짜? 정말 어렵구나. 설득해요. 이혼하는 게. 설득해요. 판사가 어떡해요? 서로 양보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달래주면서 얘기를 해요. 잘 들어서 결합하는 부부도 되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절대 안 된다, 나는 같이 살면 안 죽겠다 하면 또 2차로 들어가요. 2차로 들어가면 이게 증거 같은 거를 수집을 해요. 1번, 2번, 3번, 3단계까지 걸쳐서는 아마 한 6개월 동안 걸린 것 같아요. 지문 찍고 난 이혼한다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와우. 그냥 같이 사는 커플. 그런 커플들은 이혼하게 되면 동사무소 가서 이혼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잠시만요. 동거만 했는데도 이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캄보디아에서는 혼전 동거는 안 돼요. 만약에 내가 결혼하기로 했었는데 돈이 안 돼서 결혼식도 못 올리고 또는 엄마 아빠가 반대를 하는데 내가 너무 사랑해요. 다른 데 이사 와서 동거하다가 뭔가 내가 이 남자를 잘못 선택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이혼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미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이고 새로운 부부 젊은 부부 들어왔구나. 어머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저희 남편이에요. 네 제 아내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완전히 부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 결혼식도 안 올렸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해요. 나는 더 이상 이 사람과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동장 앞에서 지문을 찍고 이제 끝이에요.
뭐 미국에서는 혼전 계약서, 그러니까 prenuptial agreement라는 거를 이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혼할 경우에는 뭐 5대5로 나눌 때가 많잖아요. 따로 이슈 없다 하면은. 근데 이제 혼전 계약서를 쓰면은 물론 뭐 재산,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아니면은 뭐 우리 집 강아지 아, 그쵸. 중요하죠. 에 강아지. 넣을 수 있는 부분.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혼에 대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혼을 안 할 거면은 왜 굳이 이런 거를 써? 이럴 수도 있는데 인생은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길고 결혼 들어가면서 뭐 나 이혼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이제 민법에 보면은 부부 재산 약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결혼 전에 해야 돼요. 결혼 전에 재산에 관해서 정해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제도가 있는데 잘 활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조건 나한테 부정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헤어질 때 돼가지고 깨지려고 하면 이 그때 찢고 나누고 하려면 얼마나 더 덜 받겠어요. 멕시코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그 혼전 계약서를 쓰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혼할 때 양육권 다툼도 굉장히 심한 편인 것 같아요. 좀 심하죠. 아이를 좀 많이 데려가려고 하죠, 서로. 그리고 문제는 어찌됐건 이혼했으니까 한쪽이 키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쪽이 부모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캄보디아는 어떤가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수준이 똑같아요, 집안이. 그러면 법원에서 뭐 아기가 누가 따라가고 싶냐 의사를 물어요. 대부분 뭐 엄마한테 따라가고 싶은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집안이 좀 달라요. 아빠의 집안이 엄마 집안보다 더 좋다. 권력이 더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 아기를 빼내려고 아니면 그 어떤 복수하는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아기를 빼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아이 양손을 뺏어오는 것을 상대방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상대방이 또 아이를 또 뺏어가요. 근데 사실 그러면 그 범죄거든요. 그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이 되는데 서로 뺏어가지고 결국은 둘 다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아 진짜요? 그런 일들이 사실 발생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공동 양육권을 주고 있거든요. 뭐 어느 한쪽이 온전히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게 아니고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은 뭐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엄마 집,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아빠 집. 약간 이렇게 share하는 shared custody. 맞아요. 영국에서도 양육권과 큰 다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혼한 다음에 서로 관계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교육 문제나 그냥 생활 문제에 대한 좀 토론이 필요할 때 상황이 너무 더러우면은 안 되니까 그냥 그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도 서로 마주 봐야 할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이혼 후에도 뭐 아이랑 함께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고 흔하지는 않지만 이혼한 부부가 서로 각자의 이제 새로운 연인과 함께 놀러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막 킴 카다시안 그 카다시안 가족의 약간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미국의 공중파에 이제 나올 만큼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미살부 씨가 약간 문화 충격을 받으신 표정으로 계속 쳐다보고 네. 계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게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참다 못해 이혼하는 거라서 친구처럼 지내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멕시코에서는 엄마 혼자 이게 아기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싱글맘, 싱글 데디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거의 뭐 영웅. 맞아요. 근데 또 한편에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아기들이 있잖아요. 그 아기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캄보디아는 어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경험이에요. 저도 이혼 가정의 아이였는데 저희 아빠는 원어 폭력도 심하셨고 바람도 계속적으로 피셨어요. 우리 엄마는 이혼하셨고 재혼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내가 정말 미안해요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해요. 불쌍하고 좀 안타까운 시선이 아무래도. 괜히 얘기를 했네 마음이 좀 상하게 한다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눈빛으로. 근데 저는 오히려 엄마가 계속 잘 살고 계셔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부모님이 이혼한 아이들을 부정적이게 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숨기지도 않아요. 오히려 저희가 이혼한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살았다 보니까 엄마네 집에는 트램폴린, 봉봉 붕붕 그런 거 있는 집도 있고 아빠네 집에는 풀장이 있어요.
있어. 아. 얼마나 부러워요. 저는 한국에서 어린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그 주제 중에 하나는 가족이에요. 애들 부모님에 대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저는 우리 엄마랑 같이 있고 우리 아빠는 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다 보니 엄마랑 아빠가 이혼을 하셨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그 현실 안 밝히고 싶어. 혼자서 결정 안 했을 것 같고 이혼했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아빠가 뭐 멀리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라라고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맞아요. 영국이랑 한국이랑 좀 비교를 하자면 다르죠. 영국이면은 저는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고 저는 우리 아빠와 우리 아빠의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오픈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애슐리 씨도 미혼인데 이혼 얘기를 들으면 약간 오늘 여기 와서 뭐 결혼은 물론 뭐 쉽지도 않겠지만 이혼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우리 연구소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진짜 뭐 새로운 정보를 이제 뭐 저희 싱글들한테 알려주자. 미혼 친구들한테. 배우자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저 너무 좋아요. 노트 쓰고 있을게요. 필기하셔야 돼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결혼을 잘해도요.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문제가 없는 부부는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쵸? 중요한 거는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오케이. 그것을 연애할 때 맞춰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결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게 1번.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걸 알아야 돼요. 양쪽이 야 이거는 문제야. 내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경우는요. 내가 야 이거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못 해요. 왜냐면 분란이거든요. 내가 이 얘기하면 쟤 싫어할 텐데 그래서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밤늦게 들어온 것은 나한테 문제다. 작은 걸 수도 있어요. 뭐 싱크대에 물 안 받아놓고 그냥 던져놓는 거. 근데 말하면은 막 눈치 너희 담배 볼까봐. 피는 것은 나한테 근데 계속 피해하는 build 거야. up, build up, build up, build up. 두 번째는 상대방이 그래 그거 문제다라고 인식을 해줘야 돼요. 나는 문제라고 하는데 쟤는 야 그게 뭐가 문제야. 그렇죠. 그 사람한테 일상일 수도 있고 인식이고 서로의 해결책. 그러니까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인식.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보게 되네요. 확 달라진 것 같아요. 두 분은 이제 기혼자로서 또 뭐 조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세요 혹시? 봉을 잡았어요. 저는 결혼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파출부인가요? 팔불출. 그래서 궁금했었어요. 왜 파출부 나오지? 우리 와이프가 늘 이해력이 대단해요. 국제 결혼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나라는 중요한 것보다는 부부 문제죠. 부부는 이거 해결해야 돼서 저도 국제 결혼했잖아요. 저는 한국 아내를 얻었는데 제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마음이 넓거든요. 그리고 너무 지혜로워서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을 좀 잘못하게 되면 말해줘요. 기분 나쁘게 얘기한 것보다는 들을 때 내가 정말 잘못했네 라는 느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깨달음을 줘요. 한국에서 이혼할 때 도장 찍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이혼할 때 쓰는 표현들이 있을까요? 미국이나 아니면 영어로는 그냥 cutting all ties.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이면은 이제 싹둑 그렇죠. 그래서 다 잘라버리고. 바이바이. 또 뭐 있을까요? Love on the rocks. What a big surprise. Love on the rocks. On the rocks. 결혼은 on the rocks이면은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on the rocks. His marriage is on the rocks이라는 말도 하는 것 같은데요. 약간 틀리죠? 미국 영어로는 rocky 하면 아슬아슬인데 on the rocks는 약간 삐용. 그런 것도 있군요. 혹시 캄보디아? 한국이랑 되게 비슷해요. 한국에서는 서류상 당상 도장을 찍잖아요. 캄보디아에서는 무조건 지문 찍거든요. 우리 그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뿌르메다이. 그건 뭐냐면 지문 찍자. 우리 해요. 이런 식으로를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여기 생각해보니까 멕시코에서 누가 이혼했다 그러면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쓰냐면 남자의 몸무게 뺐다 그래요. 그래 예를 들어서 민지가 있잖아 86kg 뺐어. 그러니까 이혼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자, 오늘 함께 각국의 이혼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혼한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남의 그냥 불쌍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오픈을 하게 그 사회가 조금 더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 좋습니다. 이살부 씨.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좋은 영감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나를 이해하면서 상대방 이해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내 목소리를 더 크게 내가 들을 수 있게끔 더 깊이 들여봐야 한다는 레슨을 배웠어요. 아, 좋습니다.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를 또 알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고요. 결혼과 이혼은 그냥 하나의 이벤트예요. 다이어트 하듯이. 네네. 하나의 이벤트고 결혼을 안 했건 했건 이혼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그냥 자기만의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이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런 정보를 많이 알려주실수록 조금 더 이제 결혼할 때 좀 더 준비된 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건데 오늘 저도 많이 공부가 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많이 배웠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영원히 우리랑 이혼 못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마이 갓. 한국에서는 가끔씩 결혼 못했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게 했으면 약간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혼하는 것 자체 좀 실패처럼 느낄 수 있겠네요. 이혼은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혼을 안 하면 성공이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해요. 다이어트 하듯이. 다이어트도 항상 실패하잖아요, 우리.